인생 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반도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인데 많은 분들이 국민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용어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려운 반도체 용어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일단 먼저 반도체 제조 과정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용어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반도체 제조 과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언론에서 이해할 수 있고 각 회사별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으로 최대한 줄여봤거든요. 일단 한번 좀 봐주시죠. 먼저 회로 설계, 패턴 설계, 마스크 제작, 웨이퍼 프로세스, 웨이퍼 제조, 배송 공정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검사 공정, 신뢰성 검사 공정까지 한 후에 제품 출하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누자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 웨이퍼 프로세스를 걸치는 과정을 보통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후공정의 경우는 반도체를 이제 조립, 검사, 신뢰성 검사까지 하는 부분을 후공정이라고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일단 전공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일까? 전공정이라는 거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웨이퍼는 또 뭐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웨이퍼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웨이퍼의 경우는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규소가 있는데 이 규소, 즉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이 웨이퍼는요 실리콘을 성장시켜서 만든 단결정 기둥을 적당하게 얇게 썬 원판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게 전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은 기판 위에 만들어진 회로들, 그 위에 만들어진 회로들을 하나씩 잘라서 외부와 접속할 선을 연결하고 패키지하는 과정이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력해온 분야고요. 대량 생산해서 비교적 작은 이윤으로 대량 판매하는 시간 자본 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또 요새 핵심 이슈인 시스템 반도체를 보시죠.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CPU 등이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 맨날 이제 공급난을 겪고 있다는 차량용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에 속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와 차이는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저장용, 시스템 반도체는 연상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SSD라는 게 있는데요. 이 SSD는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IT 기기들은 SSD를 많이 써요. 이 SSD는 기계적 장치인 하드와는 달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탐색 시간 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컴퓨터가 소리도 안 나고 빠르고 그러잖아요. 보통 요즘 컴퓨터는 다 SS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는데요. D램이랑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죠.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는 D램이랑 똑같아요. 근데 전원이 꺼졌을 때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통 들어가는 게 낸드 플래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는데 3D 낸드는 평면 낸드의 회로를 수직으로 세운 제품입니다. 이제 장점은 평면 낸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요. 안전성하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전력 소모량도 적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 좋은데 단점은 원가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원가도 48단 이상이면 같은 용량의 평면 낸드보다 훨씬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과정에 쓰이는 용어들, 오버레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수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를 노광과 에칭 공정을 거치면서 웨이퍼 위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층들을 쌓아 패턴대로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각 층이 쌓일 때 위치로부터 얼마나 빗나가지 않고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지의 값을 측정하는 게 오버레이 장치입니다. 이 오버레이 장치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광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그럼 노광이 뭐냐면 반도체의 회로 모양을 찍어내는 겁니다. 7나노 이하의 공장에선 노광 장비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노광 장비는 빛을 통과시켜 회로를 찍어내기 때문에 불량률, 비용, 생산 시간을 압도적으로 절감시켜줘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만이 미세공정 노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뭐 잘 나간다 하지만 결국 미세공정을 이루려면 이 회사가 그냥 깡패예요. 자, 그 다음 장비, MI 장비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의 결합 유무를 측정 계측하는 장비, 그리고 검사하는 장비를 총칭해서 MI 장비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인데 뭐 저 영어 잘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들,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데 일단 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 및 공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보통 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팹리스는 뭐냐? 팹이 없다는 거니까 팹이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퀄컴, 브로드컴 등이 팹리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다른 제조업에서는 OEM이랑 비슷해요.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일을 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그 다음에 IDM. 이 IDM은 종합 반도체 업체를 IDM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과 같이 제품에 회사의 로고를 찍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그런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설계, 생산, 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기업들도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을 텐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건 선호하지 않아서 다음에 한번 또 같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낸드 플래시, 노광, 오버레이, 팹리스, 파운드리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언론에서 반도체 얘기 나올 때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